간호조무사 기본 간호 기초중심 요점 강의 오늘은 8번째 개인위생 돕기입니다. 자, 목욕입니다. 목욕 순서부터 좀 볼게요. 자, 눈부터 시작하죠.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눈은 항상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습니다. 왜? 비루간의 감염 예방 때문이죠. 그래서 눈부터 그 다음에 코, 그 다음에 볼 닦고 입, 그 다음에 이마, 턱, 귀, 목 이렇게. 그 다음에 손, 팔, 가슴 올라와서 복부, 배, 그 다음에 발, 다리, 그 다음에 등, 엉덩이, 음부, 그 다음에 끝나면 손발톱, 손질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순서를 이렇게 쭉 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눈부터 눈, 코, 입, 그 다음에 아래 내려와서 목 하고 그 다음에 손, 팔부터 가슴, 복부 쪽으로 발다리부터 등, 뒤쪽 둔부, 음부 이런 식으로 한다. 눈, 코, 입, 목, 그 다음에 말초에서 중심.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는 이유는 뭐예요? 정맥류의 혈액을 교환을 도와주기 위해서다.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거죠. 말초에서 중심. 복부는 배꼽 중심으로 어떻게 시계 방향으로 합니다.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줘서 변비를 예방하고 뭐 이런 목적이 있는 거죠. 만약에 오른쪽에 정맥 주사를 맞고 있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왼쪽에 불편하지 않은 쪽부터 왼쪽부터 벗깁니다. 그죠? 그래서 건강한 쪽, 불편하지 않은 쪽부터 벗겨요. 건벗이죠. 자, 발톱은 일자로 깎고 손톱은 둥글게 깎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욕의 순서인데 이 뭐 여기를 쭉 이렇게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포인트만 잡아서 눈, 코, 입, 목, 그 다음에 말초에서 중심, 복부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 순서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좌욕입니다. 좌욕. 좌욕 뭔지는 다 아시죠? 시즈베스라고 해가지고 그 회음부 쪽에 그 아래쪽에 염증의 감소를 위해서 또 우려를 예방하고 또 뭐 골반 강안에 충혈이나 염증이 있을 때 완화시켜주고 네, 그리고 자연 배뇨를 도와줍니다. 자연 배뇨를 촉진시켜주고 또 치질이 있는 사람들, 그죠? 치질, 상처의 치유를 도와주죠. 결국은 염증 부위의 그 혈류를 증진시킴으로써 질염증, 치질 이런 거에 상처를 치유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소염작용을 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때 자욕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쪼그려 앉는 자세는 피해야 됩니다. 왜?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자욕하는 동안에 특히나 환자들은 이 자욕하는 이 자세, 이 자욕하는 동안에도 이 허약감과 피로감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실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 관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할 때 너무 오래 하지 않습니다. 뭐 20분 이상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 번 할 때 5분, 10분 정도 하고 하루에 3, 4번 정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통목욕입니다. 통목욕. 텁베스라고 해가지고 통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건데 이때 이제 목욕탕에 그 목욕통에 물을 얼마나 받느냐. 너무 가득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 3분의 2 뭐 이렇게 가득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2분의 1이나 3분의 1이나 요 정도 받는다. 바닥에 또 미끄러지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발판 같은 거 깔고 매트나 타월 같은 거를 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은 낙상을 방지한다, 미끄럼을 방지한다라는 얘기예요. 20분 이상 물속에 있지 않도록 한다. 모든 이제 목욕이나 이런 것들이 20분 이상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뜨거운 물을 또 더 받아야 되는, 물이 식었어요. 뜨거운 물을 더 받아야 될 수도 있죠. 이랬을 때는 일단 환자를 통 밖으로 나오게 하고 통에 물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목욕 중에 어지러운 증상이나 실신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통에 물을 먼저 빼는 게 1번입니다. 1번. 통에 먼저 물을 빼는 거. 그 다음에 머리를 수평으로 하고 다리를 어떻게 높이는 거죠. 트렌들렌버그죠. 그래서 다리를 높이는 거. 심장으로 가는 피를 혈액의 순환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리를 높여준다. 먼저 뭐에 통에 물을 먼저 물을 빼고 그 다음에 다리를 높여라 라는 거.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출에. 자, 편마비 환자입니다. 한쪽 쪽이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편마비 환자는 통목욕에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어디부터 움직여요? 건강한 쪽부터 움직입니다. 건강한 쪽부터 들어가고 건강한 쪽부터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이번엔 미온수 스폰지 목욕이에요. 미온수의 이 온도의 기준이 보통 몇 도예요? 30에 32도, 33도 이 정도가 미온수라고 얘기합니다. 미온수 스폰지 목욕이에요.
주로 목적이 뭐예요? 고열 환자 해열이 이제 주요 목적이고 또 이제 소양증에 가려운 환자들도 도움이 된다라고 아셔야 됩니다. 목적이 주 목적은 뭐예요? 해열이 주 목적이에요. 근데 소양증 환자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목적이죠. 미온수 목적이. 복부는 제외합니다. 왜? 계속 열을 내리려고 하다 보면은 모세혈관이 계속 수축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복통, 설사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복부 쪽은 제외하고 다른 부위를 계속 이제 미온수 목욕할 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20분 이상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뭐든지 그렇죠. 그래서 2,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라. 30에 33도의 목욕으로 한 20분 정도 해라. 30분을 초과하지 마라라는 얘기입니다. 손끝 말초에서 시작해서 중앙 쪽으로 닦아라. 혈액순환을 도와준다는 얘기죠. 그럼 더 열이 빨리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겨드랑이나 사타구니를 잘 닦아라. 이게 림프절이 있는 쪽이기 때문에 이쪽이 열 전달이 잘 됩니다. 그래서 여기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쪽 닦으면 열이 빨리 떨어집니다. 말초는 좀 따뜻하게 하고 손발은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혈액순환 머리 쪽은 차갑게 하는 것이 혈액순환을 도와서 열이 더 빨리 떨어집니다. 열이 나는 애들이 보면은 말초 쪽에 혈액이 이제 순환이 안 되면서 말초 쪽이 손발이 차갑습니다. 그러면서 머리는 불덩이죠. 이랬을 때 어떻게? 말초는 좀 따뜻하게 하면서 머리는 시원하게 해주면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열이 금방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큰 혈관이 있는 중심으로 해가지고 큰 혈관이 지나가는 겨드랑이, 서해부, 사타구니 이런 쪽을 잘 닦아서 열을 잘 떨어뜨리도록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회음부 간호입니다. 회음부 쪽 간호. 회음부의 청결을 유지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제 따뜻한 물을 일단 준비합니다. 43에서 46도의 따뜻한 뜨거운 물을 준비해가지고 자 환자를 어떻게 배횡화의로 누워서 배횡화의가 뭐예요? 반듯하게 양화의로 누워서 무릎을 세워서 벌리는 자세인 거죠. 배횡화의로 누워가지고 회음부를 노출시켜가지고 순서 어떻게 되나요? 회음부 어디? 치골에서 항문 쪽으로 닦습니다. 자세하게 더 얘기하자면 요도, 질, 항문의 순서로 닦는다는 얘기입니다. 요도, 질, 항문의 순서. 이 순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매번 수건에 다른 면을 사용해서 깨끗하게 닦아야 되겠죠. 유치도뇨관을 사용하고 있는 환자. 폴리카테타를 하고 있는 환자는 닦을 때마다 새솜으로 바꿔서 사용해야 된다. 아주 멸균적으로 베타딘 그 세트 풀어가지고 아주 멸균적으로 우리가 왜 닦잖아요. 남성인 경우에 회음부 간호도 보셔야 돼요. 요즘에 시험 문제 좀 나오는데 폭경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은 어떻게 해요? 포피를 뒤집어 가지고 닦아줘야 돼요. 그 포피 뒤집어서 껴있는 이물질들이 있으니까 뒤집어서 닦아주고 깨끗하게. 순서 어떻게 됩니까? 귀두 위에서부터 귀두, 음경, 그 다음에 치골, 항문 이렇게 순서로 닦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순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구강간호입니다. 구강간호는 이제 일반적인 구강간호가 있고 특수 구강간호가 있는데 일반적인 구강간호 양치질 스스로 못하면 우리가 해줘야 되잖아요. 잇몸에서부터 어떻게 치아 쪽으로 이 방향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쓸어내리듯 닦아준다. 그리고 어떻게 치아 바깥쪽을 먼저 닦고 그 다음에 어금니 안쪽을 닦습니다. 앞니를 닦을 때는요. 앞니 안쪽을 닦을 때는 어떻게 칫솔을 세워가지고 아래 위로 이렇게 닦는다. 아래 위로 닦습니다. 그리고 치아와 잇몸을 아래 위로 해서 닦아줍니다. 치실은 언제 사용해요? 칫솔질이 끝난 후에 사용합니다. 노인 환자들은 아무래도 손잡이가 큰 것이 좋겠죠. 풍성한 거, 부드럽고 털이 많은 칫솔을 이용해서 그죠? 사용합니다. 특수 구강간호입니다. 이 대상자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특수 구강간호 하는 대상자는 일단 무의식 환자, 그 다음에 편마비, 산소 치료를 하고 있거나 안면마비가 왔거나 탈수, 또 기간 내 삭관하고 있는 환자, 그리고 장기간에 금식을 하고 있는 환자, 이런 환자들은 이제 특수 구강간호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붕산수 같은 거 많이 이용하지요. 잇몸이 이제 상했을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칫솔보다는 면봉이나 앞설자를 사용해라. 앞설자에 이제 꺼즈 같은 거 한 장, 두 장 이렇게 감아가지고 앞설자를 사용해서 잇몸이 상했을 때는 사용해라. 칫솔 같은 걸로 문지르지 말고 면봉이나 앞설자를 사용해라라는 얘기죠. 과산화수소 나옵니다. 백태 제거에 효과적인 거죠. H2O2 과산화수소 백태 제거에 효과적인데 자주 사용하진 않아요. 왜?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독하다 보니까 치아의 에나멜층을 손상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백태 제거에는 효과적이지만 치아의 에나멜층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막 자주 막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게 뭐 마비가 있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지식 예방을 하기 위해서 상반신을 올려서 축 위로 눕힌 다음에 고개를 옆으로 눕힌 다음에 의식이 없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지식을 예방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구강 내에 그 기도 흡인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식 예방. 의치간호의 틀니, 그죠? 의치간호도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인데, 일단 흐르는 찬물에서, 미온수, 흐르는 찬물에서 세정제와 칫솔을 사용해서 닦고요. 또 닦는 동안 떨어뜨릴 수 있죠? 떨어뜨리면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싱크대나 세면대에 수건을 깔아서 합니다. 그리고 미온수, 찬물이 담겨있는 거즈나 솜을 깔아가지고, 뚜껑이 있으면 더 좋겠죠? 뚜껑이 있는 컵에 약간 반투명이면 더 좋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관. 그리고 의치를 삽입할 때는 건조한 상태에서 끼우게 되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물에 적셔가지고 끼웁니다. 의치간호 또 쉬운데 잘 나옵니다. 그죠? 두발간호, 세발간호라고 해서 머리 이제 교통사고나 머리에 출혈이 있어가지고 피떡져 있거나 이런 환자들, 또는 스스로 머리를 못 감는 환자들, 이런 환자들 이제 두발간호, 세발간호 하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 동의서 받고 합니다. 자, 수건을 말아서 목에 대줍니다. 목에 대주는 이유가 뭐죠? 목에 너무 과신전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환자를 침상 어떻게 가장자리로 옮겨가지고, 그죠? 캘리패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세발간호를 시작합니다. 머리카락이 엉켜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뭐 핏덩어리나 이런 덩어리들로, 혈계 덩어리 이런 것들로 머리가 엉켜 있을 수 있지요. 이랬을 때에는 아무래도 혈액 덩어리의 용해를 위해서 가산화수소 같은 거 이런 거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두피 이제 엉켜있기 때문에 두피 가까운 쪽 머리를 잡고 가닥가닥 손가락으로 분리해가지고 세발간호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발 전에 침대 높이가 또 어떻게 중요한데 우리 허리를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허리 높이로 올린 다음에 허리 높이, 우리의 허리는 소중합니다. 너무 많이 우리가 숙이게 되거나 이러면 무릎 높이 너무 우리가 숙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허리 높이에 침대 높이를 맞춰가지고 세발간호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손톱을 이용해서 막 문지르게 되면 어떻게? 모발이 두피가 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죠?